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부터예요. 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암을 치료했던 의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약으로 병을 막 조절할 수는 있지만 세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형태만 바꿔서 돌아온다. 그래서 그는 암 환자들에게 음식 해독요법을 적용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부터예요. 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암을 치료했던 의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100년 전 독일의 젊은 의사 막스커스는 매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약으로도 치료되지도 않던 그 고질적인 그런 두통이었는데요. 그는 스스로 음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 소금, 정제된 밀가루를 끊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위주로 식탁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두통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이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시절에 또 100년 전에 그 세상을 괴롭혔던 병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 바로 결핵이었는데요. 그 커스는 당시 불치병이었던 그 83명의 결핵 환자들을 음식요법으로 이렇게 치료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결핵을 음식으로 회복시킨 그런 인연 때문에 거스는 슈바이처 박사의 친구이자 또 주치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결핵은요, 항생제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핵이 그 사라진 자리에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그건 바로요, 결핵이 빈곤병이라면 암은요, 풍요병이기 때문입니다. 결핵이 빈곤한 시대에 온 병이라면 암은 풍요의 시대에 음식의 과잉으로 몸의 해독 시스템이 망가져서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거스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으로 병을 막 조절할 수는 있지만 세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형태만 바꿔서 돌아온다. 그래서 그는 암 환자들에게 음식 해독요법을 적용했던 겁니다. 거선요법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해독, 영양, 그 다음에 균형. 이 세 가지는 자연치의 어떻게 보면 기본 원리이기도 한데요. 첫째, 해독은요, 간을 좀 깨워가지고서 몸속 독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둘째, 영양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살아있는 음식으로 세포를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셋째, 균형은 좀 나트륨은 좀 줄이고 칼륨은 좀 늘려서 세포의 정기적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세포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선요법은 병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독소가 줄고 영양이 채워지고 흐름이 살아나면 몸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선요법은 요즘은 많은 과학적 검증이 또 이루어졌는데요. 음식과 암의 관계를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지 뉴트리션 앤드 캔서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식물성 위주의 저나트륨 식단이 암 환자의 염증 지표를 낮춘다. 그리고 또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생채식 위주로 바꾼 사람들은 단 5일 만에 염증 유전자가 30% 이상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즉 음식이 곧 약이자 해독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자극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같은 시대 동양에서도 같은 길을 걸은 자연의학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니시가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니시요법으로 알려진, 저는 이분을 자연의학의 그냥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니시요법은 거슨요법과는 조금 좀 다른 겁니다. 거슨이 과일 중심이라면 니시는 생채소 중심의 그 생식요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16대 8 간헐단식, 일정 시간 공복을 줘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니시의 6대 운동, 혈류를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풍욕과 냉온욕, 이것은 해독에 특히 마음의 안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의 흐름을 살리는 것, 그리고 면역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핵심으로 봤습니다. 정리하면 거스는 간을 중심으로 해독을 강조했고 니시는 장을 중심으로 해독을 강조했습니다. 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해독되려면 장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 결국 장과 간은 연결되어 있고 둘 다 해독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본질을 말한 겁니다. 결국 자연의 신선한 음식으로 독소를 좀 줄이고 막힌 흐름을 또 살리고 생명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내 몸을 살리는 자연치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컵슨과 니시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동서양을 대표하는데요. 결국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단지 독소가 쌓이고 흐름이 막히면 그 힘이 잠들어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치유는 무언가를 막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비워주고 흐르게 하고 다시 순환하게 하는 것. 그 순간 몸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자연치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미 막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거기다 뭔가를 넣고 너무 막 애쓰며 살고 삶의 어떤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덜어내고 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흐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이 변화 말고 단 하나만 한번 바꿔보세요. 한 끼 식사부터. 그 한 끼가 세포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암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유전, 심지어 운명,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세포의 어떤 돌연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암을 만드는 그 유전자는 이유 없이 돌연변이 일으킨 걸까요? 세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즉 현대의학이 암을 세포 자체의 문제로 본다면 거승관 이씨는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잎이 말라간다고 해서 잎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가는 토양의 환경을 바꿔주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아니라 환경을 봐야 합니다. 거승관 이씨는 암의 근본 원인을 하나의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환경이 무너진 결과, 즉 세포 환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환경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독소의 과잉. 가공식품, 환경오염, 약물, 스트레스 등으로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세포 내로 침투합니다. 둘째는 영양의 결핍, 비타민, 미네랄, 효소 부족과 등 미량영양소의 결핍이에요. 결국 세포의 대사력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대사의 불균형입니다.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쌓이는 상태, 몸은 점점 산성화됩니다. 넷째는 혈류와 온도의 문제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모세혈관 흐름이 막히며 독소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면역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세포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정상호흡을 포기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시작입니다. 그럼요, 암세포는 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초의 답은 1956년 이 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 오토 바라쿠라고 하는 이 박사의 하나의 논문에서 이게 답이 나왔는데요. 그분은 암세포가 산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포도당을 쓸데없이 발효시켜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암세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정상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반면에 암세포는 산소가 있어도 발효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바르브로크 효과라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 발견은 암이 단순한 유전자 질환이 아니라 세포 환경의 변에서 시작되는 질병임을 보여준 근거죠. 이 역사적 전환점이 된 겁니다. 결국 암은 독소와 산소의 전쟁이다라고 본 거예요. 독소는 쌓이고 산소는 부족해지면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시와거스는 몸 전체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독소는 좀 줄이고 산소를 흐르게 하고 세포가 다시 숨쉬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연의학 관점에서 보면 기본 전제는 단순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포가 망가진 게 아니라 세포가 살아갈 환경이 무너진 것일 뿐입니다. 독소를 좀 줄이고 피를 좀 맑게 하고 간과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세포는 다시 정상적인 대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본질입니다. 임상에서 보면요, 암은 갑자기 생긴 병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독소, 염증, 순환장애 이런 문제가 쌓인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암을 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진짜 놓칩니다. 암은 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좀 삶을 바꿔라. 자신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인 거죠. 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래서 암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자연의 법칙을 잃어버린 몸의 경고등입니다. 자연의학 시선으로 보면 암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해독이 가능한 밥상, 깊은 호흡, 따뜻한 몸, 혈류의 흐름, 이것이 바로 암의 재발을 막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930년대부터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병을 경과를 바꾸려 했던 조의사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스 거슨 박사와 니시가주. 음식과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이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정말 실험으로 증명했던 분들이죠. 두 분 모두 첫 번째 대상은요, 니시는 낫지 않는 만성 결핵으로 본인이 고생한 거예요. 거스는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이 환자였던 거죠. 그 당시 약으로 낫지 않던 이 불치의 병이었던 이 결핵을, 또 만성적인 이 편두통을 식단을 바꾸자 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 당시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후에 결핵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암 환자들에게까지 같은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인 기록은 거슨 박사의 저서예요. 거슨 박사,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5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58년도에 이게 발표한 내용인데, 캔서 테라피 리설트 오브 파이트 케이시스, 즉 암을 치유한 50케이스의 결과라는 이 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니시건강법으로 잘 소개된, 정말 많이 번역된 책이죠. 니시의 다양한 만사병 치료, 특히 암을 치료하는 것들, 이런 번역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거장은 자연의학 암치료 교과서 같은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실린 그 50명의 환자 중 불치의 암이었지만은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거나 완치 파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치료의 어떤 결과보다 치유의 어떤 경로입니다. 식단과 삶을 방향을 이렇게 바꾸자 한 몇 주 지나고부터 부종이 빠지고 피로가 또 개선되고 잠이 깊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면서는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또 몇 개월이 지난 2,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이때부터 수치까지 염증 수치가 개선되고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걸 두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은 약으로 명령받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삶의 방향으로 설득된다. 즉 세포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세포 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소 공급의 회복이에요. 생채소와 이런 자연식들은 혈액의 산소 온방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깨워주죠. 둘째, 전해질 균형의 회복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회복되면, 여러분 칼륨 나트륨 펌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균형이 회복되면 세포막의 그 정기적 안정성이 살아나고 세포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셋째, 해독 능력의 회복입니다. 장과 간이 회복되게 되면 독소가 빠져나가고 피가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결국 독은 줄이고 탄소를 채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또 밝혀지고 있는데요. 영양학 연구에서는 이 자연식 중심의 식단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고 염증 반응을 낮춘다는 결과는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또한 생리학 연구에서도 깊은 호흡, 가벼운 운동, 자연식 중심의 이 식단이 자율신경과 염증을 안정시키고 회복력을 높인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음식이 약처럼 작용한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서양의학에서도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 생활 습관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버드 의대, 메이오 클리닉 그런 곳의 연구에서는 암, 당뇨, 심혈관 질환의 대부분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치료인자, 바로 음식입니다. 결국 거슨과 니시가 했던 이 이야기를 현대의학이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몸에 좋은지, 무엇이 몸을 망치는지. 그런데요, 너무 많은 이 정보 속에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더 특별한 것을 막 이렇게 찾다가 가장 단순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요, 막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그냥 가까운 것, 가짜 음식 대신 그냥 진짜 음식, 긴장을 좀 내려놓고 사는 것, 이것이 회복의 조건입니다. 결국 거슨과 니시의 치료 효과는 병을 없앤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공식품, 뭐 정제당, 인스턴트, 산화된 기름, 뭐 긴장된 하루하루의 삶, 그 결국 리듬이 무너진 그 하루, 이것들은 간과 장을 막 지치게 하고 혈류를 막고 면역을 막 흔듭니다. 반대로 자연의 음식, 잎채소, 뿌리채소 같은 제철의 식재료들, 또 깊은 호흡, 충분한 숙면, 적당한 움직임, 그리고 또 혈류의 회복, 이것들은 피를 맑게 하고 세포를 살리고 회복의 방향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결핍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막 더 먹을까? 무엇을 막 더 해야 할까? 이것만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답은 이미 우리 밥상과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것, 잘 흐를 수 있는 것, 또 습관적으로 반복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치유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한 끼, 오늘의 호흡, 오늘의 하루, 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내 몸 안에 있던 잠들어 있던 그 100명의 의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